일단은 오장과 육부는 생리병리가 다르다는 거 한번 강조 드릴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장과 육부의 오행을 활용에는 차이가 있다는 얘기를 계속 강조를 했었죠. 그래서 어떤 차이와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간에서는 담, 대장, 그 다음에 심장에서는 담과 소장, 심포에서는 위장과 삼초, 그 다음에 비장에서는 위장과 소장, 그 다음에 폐에서는 대장과 방광, 신장에서는 방광과 삼초,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 먼저 보시면 이게 이제 활용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데, 공통점은 병리를 생리로 만들어준다가 공통점이에요. 근데 병리가 다르다, 이게 문제지. 차이점은 뭐냐면 피맥근고를 조절하는 방법이 틀리다. 육부에서는 피맥근고를 목화토금수에 대입을 해서 각각의 대표열들을 쓰면서 이제 피맥근고를 풀어주는 걸로 했었는데, 오장에서는 그 방법을 쓰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제일 큰 차이점이라 하나씩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병리를 생리로 바꿔준다는 거는 이제 생리가 문제가 돼서 병리가 됐다는 얘기인데, 그 육부 같은 경우는 딱히 뭐 특별한 생리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냥 먹으면 영양분 흡수하고 나와야 돼. 이게 끝이에요. 그죠? 수곡이 들어오면 들어가서 이제 진액이 흡수가 되고 전후 호흡으로 대소변이 나오면 끝. 근데 제대로 안 나와서 중간에 뭉치면 병. 이게 이제 문제잖아요. 그리고 중간에 뭔가 뭉쳤을 때 거기에 한혈조습에 착착이 생긴다. 이게 이제 병리였는데, 이 오장 같은 경우는 좀 더 복잡하죠, 이게. 왜냐하면 이제 간의 소설작용과 심장의 이 군화의 추동, 조절, 그 다음에 폐의 숙강작용, 신장의 수액대사, 그 다음에 비장의 운하작용이 어우러져서 계속적으로 순환을 해야 되는데, 이 순환체계에 문제가 생기면 기능장애가 온다 이거죠. 그래서 그 기능장애가 생기게 됐을 때 각각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을 하는데, 그 도움을 받는 게 이제 간 같은 경우는 이 소설작용, 이 심장 같은 경우는 한혈을 조절하는 작용, 폐 같은 경우는 숙강제기를 이용해서 다른 생리를 조절하는 거, 비장의 운하작용을 이용하는 거, 신장의 이 수액대사를 조절하는 작용을 이용하는 거,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병리를 생리로 바꾸는 게 좀 차이가 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목혈을 소설이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소설. 목혈은 소설시켜주는 자리다. 크게 어렵지 않죠. 그럼 이제 간에서, 오장에서의 소설시켜주는 대표열은 뭐냐? 대돈이 있죠, 대돈. 대돈을 쓰면 이제 이 간의 소설작용을 이용을 해서 비장의 비기울체를 해결해주고, 신장의 신기소통 장애를 해결해주고, 심장의 이 상충작용을 해결해주고, 이런 역할을 하잖아요. 이게 이제 대돈이 하는 역할인데, 육부에서는 이묵이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묵이 이 소설작용을 한다고 그러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묵이 이제 이 대맥에 통혈이면서 이 소화관의 하행 운동을 촉진시킨다는 설명을 드렸죠. 밑으로 내려주는 걸 하는 게 이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아까 주요한 생리가 수곡이 들어와서 밑으로 내려가서 결국은 흡수가 된 다음에 대소변으로 배출이 되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잘 내려가도록 움직여주는 거예요, 소화관을.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담의 소설작용은 수곡을 밑으로 내려준다. 그래서 수습의 대사물을 배출시킨다고 보시면 비슷하죠. 이런 생리적인 면에서는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화열 같은 경우는 하는 역할이 이 군화와 상하를 조절한다 이거죠. 군화와 상하를 조절한다. 근데 이제 오장과 육부의 차이점이 있죠. 오장에서는 소부와 노궁을 쓰게 되고, 육부에서는 양곡과 지구를 쓰게 되는데, 오장에서는 이 소부 노궁이 한열을 조절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열울이 있으면 열을 내려주는 역할, 뭐 황련, 치자 이런 거 쓰는 창렬작용, 그 다음에 이 속이 차가워서 찬물을 못 먹거나 설사를 하거나
뭐 아랫배가 차갑거나 이래 속을 따뜻하게 해주는 작용, 뭐 대도소부를 쓴다든지 아니면 영곡소부를 쓴다든지 이런 속을 온양시키는 작용, 두 가지가 다 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육부에서는 이 온양작용이 잘 안 된다 이거죠. 이 열을 해소하는 능력은 괜찮은데 온양을 시키는 거는 육부에서 온양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다만 이제 이 육부의 화열은 경락에 나타나는 오래되지 않은 한증은 치료할 수 있다.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이영훈 원장님이 양계주의에 손목 통증 했는데, 여기가 스키장 갔다 온 다음에 시리면서 아프다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양은 아니지만 냉증이죠, 냉증, 한증. 이때는 양계양곡 보호하면 좋아진다 이거죠. 근데 이제 양계양곡 보호한다고 이 찬물 먹었는데 설사하는 건 안 좋아진다 이거죠. 이제 그런 오장의 그 양어에 대한 문제는 오장에 대한 부분을 조절하자. 그게 차이점이고요. 그 다음에 토는 뭐냐? 온화를 촉진한다. 온화. 이게 이제 비장의 대표열인 태백이 이런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육부에서는 족삼리가 이런 역할을 하죠. 그럼 이제 운하가 비장의 운하와 위장의 운하가 어떻게 다르냐? 비장의 운하는 운하의 과정을 통해서 이 심장과 간 이런 데 정체된 어혈을 해결해주는 효과도 있고, 아니면 폐라든지 신장, 심장에 정체된 담음을 해결해주는 효과가 있었죠. 운하력을 통해서. 그리고 이 태백을 원혈로 사용을 하면 이 운하를 통해서 만들어진 영을 정신기혈로 분배하는 효과가 있었죠. 근데 이제 위장의 족삼리는 이 소장과 대장에서 진액을 흡수하긴 해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잘 되질 않고, 이 수습의 노폐물을 배출하는 능력이 뛰어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족삼리를 사용을 하면서 전원과 관련되어 있는 방광의 위중이나 이 상초의 천정을 쓰면 이 전음에 정체된 수습의 배출물들이 배출이 되고, 대장에 수불이 정체가 됐을 때 곡지삼리를 쓰면 대장에 수불이 배출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차이점은 육부는 흡수의 효과보다는 이 노폐물의 배출에 더 치중이 되어 있다 이거죠. 이 운하의 측면에서. 근데 이제 오장 같은 경우는 이 운하 과정을 통해서 받아들인 영양분을 정신기혈로 만들어주는 효과도 있으면서 이 담음이나 어혈에 의해서 정체된 부분 때문에 정신기혈 또 공급이 잘 안 되는 것을 해결해주는 효과가 있다. 더 근원적인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게 생리가 육부는 밑으로 내려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금이 하는 역할은 선발수강이죠. 폐 선발수강 작용 있죠. 그래서 이제 선발, 수강. 이 선발수강 작용을 하는 것이 폐 대표열인 경거. 그 다음에 육부에서는 상향이 있다. 그럼 경거와 상향의 차이점은 뭐냐? 선발수강 중에서 5장에 해당하는 경거는 수강에 좀 더 치중이 돼 있고, 육부에 해당하는 상향은 선발에 더 치중이 돼 있다. 왜냐하면 선발은 이 표에서 외사에 대한 방어를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육부가 그런 역할을 담당하니까 조금 더 선발에 치중이 돼 있고, 물론 수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장에서는 폐에 비신 방광 3초로 이루어지는 수습대사를 이 수지상원이면서 통조수도하는 역할로 이 배출을 시키기 때문에 수습대사에 좀 더 초점이 있다. 하지만 선발작용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럼 예를 들자면 경거를 사용하면서 이 비장에 경거 상고를 쓰게 되면 담음을 해결을 하고, 신장에 부류를 쓰게 되면 부종을 해결하면서 수습대사를 도와주죠. 근데 이제 우리가 중봉이라든지 영도라든지 아니면 간사 이런 거 할 때 외감에 대한 발산작용이라든지 아니면 호비로 매액기에 대한 보조적인 효과가 있다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의 선발작용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육부 같은 경우에 상향을 쓰는 거는 외감이 이렇게 들어와서 으실으실하고 오한이 생겼을 때 그 발산해주는 역할이 뛰어나기 때문에 선발의 의미가 주로 사용이 되는데, 그 아까 위장에서 했던 것처럼 여태 상향을 쓰게 되면 이 위장에 정체된 수습을 배출하는 이런 수강의 의미가 있고, 또 이 담의 규음을 쓰게 되면 담의 담음을 해결하는 이런 역할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숙강의 의미도 있긴 한데 이게 이제 육부는 표고 모장을 이기 때문에 이 경건은 숙강의 의미가 더 많고 이 상향은 선발의 의미가 더 많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 수는 이 신장의 이 수액대사를 촉진하는 작용을 의미하고 이것이 이제 모장의 경우에는 음곡, 그 다음에 육부의 경우에는 통곡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럼 이제 음곡과 통곡의 차이점은 음곡은 수기도 해결하고 음어도 해결한다는 말씀을 많이 드렸죠. 음곡은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이 음어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처방이기 때문에 중요하고 몸에 생긴 불필요한 부종을 해결하는 역할을 한다. 근데 이제 육부의 통곡은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게 문제죠. 일단 통곡은 수기 배출에 도움이 안 되고요. 통곡을 주로 쓰는 거는 소장과 삼초의 여루를 해결하기 위해서 쓰죠. 근데 이 통곡에도 음곡과 비슷하게 음호를 조절하는 능력이 있다. 이게 이제 담에서의 혁계 통곡을 쓰게 되면 담에 음액을 보충을 하면서 담이 이제 신지 안정이라든지 골수 보충과 같은 역할을 하게 만들어주고, 혹은 위장에서 내중 통곡을 쓰게 되면 이게 이제 약간의 위음어를 해결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음곡만큼 수액대사를 완전하게 조절하지 못하지만 일부 그런 작용이 있다는 거죠. 요거를 이제 비교하실 수 있으면 돼요. 생리적인 면입니다. 이것도 생리적인 면. 내상을 치료할 때 이런 식으로 관리한다. 그럼 이제 차이점은 뭐냐면 이 피맥의 풍고를 조절하기 위해서 이 육부의 대표혈들이 이제 이묵을 쓰게 되면 경근을 치료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제 위경에 문제가 생겼다. 한국 이묵을 써서 턱관절도 치료하고 이 서해부 통증도 치료하고 슬통도 치료하고 이렇게 했었죠. 그 다음에 소장에 문제가 생겨서 견갑골 통증이 생기고 한강이 생기고 팔 올리는 게 힘들어지면 후계 이묵을 썼었고, 그 다음에 뭐 삼초에서 중저 이묵도 썼었고, 오금뒤가 땡기고 발뒤꿈치가 아프다 이러면 속골 이묵도 썼었고, 다양한 방법으로 이런 걸 썼는데 이 대돈으로는 이런 효과가 잘 안 나타난다 이거죠. 물론 이제 또 대돈을 써서 좋아지는 경우가 종종 있긴 해요. 근데 매번 되진 않아요. 제한성의 측면에서 매번 되진 않습니다. 대돈은 이제 경건을 풀어주는데 특화되어 있지는 않다 이거죠. 그다음 두 번째로 이 양곡지구가 혈맥을 조절한다, 수도를 조절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이 혈맥 수도를 조절하는 역할이 대부분의 염증성 통증, 그 다음에 생긴 지 얼마 안 된 한증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요거는 소분오공이 괜찮게 됩니다. 상위 개념이에요. 상위 개념. 만약에 이 환자가 체열이 높고 열울성 환자라면 이 양곡지구를 썼을 때 좋았던 것이 소분오공을 썼을 때 더 좋은 경우도 많아요. 혹은 이 양곡지구를 썼을 때 한증인 경우에 그걸 치료하는 효과가 있는데, 만약에 그 환자가 근본적인 양호 환자의 경우에는 소분오공을 더하는 게 훨씬 더 좋을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족삼리는 기육을 조절한다고 말씀드렸죠. 기육을 조절하기 때문에 우리가 만질 수 있는 큰 근육들, 어깨의 승모근이라든지 등에 있는 이 배려근이라든지 아니면 뭐 요방형근, 엉덩이 둔근, 이 허벅지, 뭐 대퇴사두근들이라든지 장단지라든지 이렇게 주물러서 뭉쳐있거나 아플 때 족삼리를 대표로 하는 천정, 곡지, 그 다음에 위중 이런 걸 쓰면 좋아진다고 설명드렸었는데, 태백은 그게 안 되네요. 네. 태백을 써서는 그런 효과가 안 나타나요. 다르죠. 그 다음에 상향은 금혈을 대표하면서 피모를 조절한다고 얘기를 했었고, 이 피모를 조절하면 우리가 만졌을 때 감각이 내살 같지 않거나 어둔한 비증을 치료한다고 설명드렸는데, 경고를 썼을 때는 반드시 되지는 않습니다. 경락에 따라서 되질 않아요. 쉽게 얘기하면 간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 허벅지 내측이 저린다고 해서 중봉을 놓는다고 금방 없어지지는 않더라고요. 이 심경의 문제로 인해서
이 팔꿈치부터 여기가 저린 느낌이 드는데 영도를 놓는다고 바로 없어지지 않는다 이거죠. 이건 이제 육부에만 특화된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통곡은 수의 대표율로서 이제 골수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고, 이 골수를 조절한다는 거는 해당 경락 부위에 뻑뻑한 느낌이 들거나 부드럽지 않은 느낌이 들 때 이 통곡을 쓰게 되면 효과를 본다는 얘기인데, 제일 끝판왕은 혁계통곡이고요. 혁계통곡은 부위를 가리지 않고 모든 관절이 부드러워지는 거고, 예를 들어서 둘째 손가락이 뻑뻑하다, 양계 주위에 손목이 뻑뻑하다 그러면 이간이 돋고, 넷째 손가락이 뻑뻑하다, 양지 주위가 뻑뻑하다, 천중 주위가 뻑뻑하다 이러면 앵문이 돋고, 그 다음에 이 새끼 손가락이 뻑뻑하다, 양곡 주위가 뻑뻑하다 이러면 정곡이 괜찮다 이거죠. 이제 이런 특화작용이 있는데 음곡은 그런 작용이 전혀 없죠. 이게 이제 육부만의 특이사항입니다. 육부만의 특이사항. 근데 이제 그러면 5장에서는 어떻게 조절할 거냐. 5장에서는 일단은 1번은 우리가 왜 근골격계 질환이라고 그러잖아요. 근골격계 질환. 그것도 얘기가 재밌는 것 같아요. 근골격계 질환. 이 근골격계 질환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제 경락병이라든지 근골격계 이 질환을 치료할 때 간신의 도움을 제일 많이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한 이 목혈이 조절하는 경근, 그 다음에 토혈이 조절하는 기육에 해당하는 근육과 힘줄에 관련된 부분이 이게 이제 근을 그렇게 보시면 돼요. 기육과 힘줄, 이걸 이제 합쳐서 근육이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간을 치료하면 좋아져. 간을 치료하면 부위에 관계없이. 얘네는 지금 다 부위가 이렇게 지정이 돼 있잖아요. 피맥근고를 조절할 때 부위가 딱딱 지정이 된단 말이지. 경근을 치료할 때 한곡을 쓰면 위경이 조절하는 데면 되는 거 아닙니까? 속고를 쓰면 방광경이 조절하는 데면 되는 거야. 근데 이제 간을 조절을 하면 앞면, 옆면, 뒷면 할 것 없이 다 된다 이거죠. 효과를 본다 이거지. 근데 이제 간을 조절한다는 게 어떤 혈자리를 쓰는 게 아니라 간의 병리를 조절한다. 여기도 주혈이 있죠. 주혈은 곡천음곡. 상황에 따라서 행간 쓸 수도 있고 태충 쓸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골이라는 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인대, 관절. 이게 이제 뻑뻑하거나 아프면 신장을 조절하면 된다 이거죠. 신장. 신장을 조절하면 부위를 가리지 않고 손가락, 손목, 팔꿈치, 어깨, 뒷목, 척추, 고관절, 무릎, 발목, 발가락 다 부드러워진다 이거죠. 여기도 주혈이 있죠. 태계. 근데 상황에 따라서 이 영곡을 추가할 수도 있고 부류를 추가할 수도 있고 용천을 추가할 수도 있다. 그럼 이제 3번. 그럼 이제 간이랑 신장만 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이게 비장이나 폐, 심장, 심포를 조절했을 때 좋아지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장에 문제가 생기면 담음이 생기고 담음이 돌아다니면서 근관절에 문제를 일으키면 그게 이제 통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비장을 쓰면 좋아지는 경우 굉장히 많고요. 마침 어제 우리 방제 시간에 발표하신 원장님이 통순산을 발표해서 다시 한번 이 공부를 하게 됐는데, 통순산 들어보셨나요? 통순산. 영이반운탕이라고도 얘기하는데, 통순산이 이 담의 정체에 의해서 통증이 나타나는 질환에 쓰는 약이거든요. 아니면 이 어깨 전환을 치료할 때 반화금실탕 같은 약을 쓴다든지, 담음에 의한 통증들 있잖아요. 어제 원장님이 발표하신 케이스가 뭐냐면, 환자가 이제 이 왼쪽 다리가 땡기고 저리고 아파서 왔는데 복진을 해보니까 배에 막 멍울 같은 게 되게 많대요. 일월 부위에 이렇게 이따만한 풍선 같은 게 물든 풍선 같은 게 잡히면서 안에를 조금 더 확인해 보니까 단단한 고구마 같은 게 있고, 여기 어깨 뒤에로 확인해 보니까 어깨 뒤에도 거북이 등껍질같이 뭐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 물렁물렁하고 배에 막 그런 게 많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담통으로 보고 통순산이랑 이진탕을 합방을 하고 약간 가감을 해서 이제 치료하신 케이스를 얘기하셨는데, 그렇게 이제 비장의 운어장애로 인해서 담음이 생겨서 담음이 이제 이 근골에 정체가 돼서 문제가 생기면
비장 쓰면 되게 좋아져요. 폐 같은 경우는 이제 폐기 소통이 안 되면 여러 가지 통증이 다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폐가 약한 사람은 폐를 조절하면 이런 게 좋아져요. 이 폐열에 의해서 열담 혹은 한담이 생겼거나 아니면 열에 의해서 폐기가 소모가 되고 기기 소통이 안 된다거나 이런 거 해결해주면 이 근관절 계통의 질환이 상당히 좋아집니다. 심진포도 마찬가지예요. 이 심기 추동이 안 되면 혈액순환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심장의 담음 혹은 어열 혹은 심장의 수기 혹은 심장의 음호로 인해서 심기 추동이 안 되면 저림 증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통증을 유발하죠. 그러니까 심장심포 환자는 이런 거 조절해주면 이 육부만으로 해결 안 됐던 것들이 좋아진다 이거죠. 그래서 오장의 도움을 이런 식으로 받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오장의 도움을 받으려면 애초에 진단을 할 때 오장에 대한 진단을 하고 육부에 대한 치료로 들어가야 돼요. 처음에 환자가 와서 이제 근골격계 질환을 호소한다 이렇게 해도 그 근골격계 뭐 뒷목이 뻐근하고 어깨가 아파요 이렇게 왔어도 그걸 확인하면서 복진을 하면서 그거에 대한 육부적인 원인을 확인을 하고 관련성에 있는 오장에 대한 원인을 확인한 다음에 이제 전체 복진을 하니까 전체적으로 오장이 어디가 안 좋은지 1번, 2번 정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혈조습에 대한 평가를 하고 이 사람은 조혈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한습한 사람이다. 이런 한혈조습을 결정을 하고 이 담음 어혈의 상태와 오장이 어디가 안 좋은지를 판별을 하면 육부 치료하면서도 이제 다음에 오장을 뭘 쓸지 준비가 돼서 들어갈 수 있는 거고 이 사람이 이제 약 처방을 원해도 약 처방은 오장에 대한 부분을 처방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는 약을 미리 준비하고 줄 수 있다 이거죠. 요게 이제 아우러져서 합쳐져야 완성도 있는 치료를 하실 수 있고 발목 환자나 뒷목 어깨 환자가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오장 치료로 넘어가면서 오장 치료를 하다가 약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전체적인 완성도 있는 치료를 할 수 있다 이거죠. 거기에 대한 기초가 이제 이런 부분입니다. 자, 일단 기초에 대한 건 말씀드렸고 여기에서 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받고 넘어가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